중국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데 굳이 무력이 필요한가? 무력이 필요하지 않는 모든 방법의 전쟁, 항우와 유방이 싸웠던 그 초한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 초한전이란 말은 제한이 없다, 즉 초자가 초월할 초자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한계 한자입니다. 저는 전쟁 전자고 unrestricted warfare, 제한이 없는 혹은 제한을 초월한 전쟁이라는 뜻인데 1999년도에 차오랑 왕샹수이 두 명의 중국 공군 대령이 공동 저술한 중국의 군사 전략 저서, 이것이 초한전입니다. 초한전은 중국 고래의, 중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론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법론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손자병법이 원론서고 이론서라면 현대판 초한전은 원론 플러스 이론에다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발전을 해나갔는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중화주의를 위한 오로지 딱 하나의 목적만 존재하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부도덕하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제한이 없는 전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는 정치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 정의 의식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초한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서구의 정치 사회적 윤리, 도덕, 정의 의식을 취약한 부분이라고 설정합니다. 누구도 서구사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생각도 잘 하지 않는, 할 엄두도 내지 않는 불법, 비윤리, 부도덕, 비겁함을 비밀리에 구사함으로써 서구의 정치사회적 윤리의식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김치, 삼계탕, 한복까지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중국 동북의 대상 영토를, 지금 현재의 북한 전체를 싹 자기네들이 문화적으로 이미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즉 우리 남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중국 공산당에게는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 웃기지 마라. 인지전, 즉 인식에서 세뇌교육의 인해 전술을 펴가지고 14억이 일단 믿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선택만 남게 되는데, 그럴 때가 있을 때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 것인지는 여러분도 저도 다 알 것이고, 북한이 붕괴할 때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5개 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구 전구를 가장 강력한 전구로 만들고 유사시 북한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세계적으로 비밀도 아닙니다. 여기서 초한전의 24전법이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군사적인 전쟁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초군사, 비군사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전은 당연히 초군사적인 영역이고,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그 다음에 밀수전, 마약전, 가상전. 우리나라 사회에 갑자기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죠. 이건 어디부터 비롯됐을까요? 비군사적인 면을 보면은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전쟁 하나가 정말로 피 흘리지 않는, 그냥 남의 나라를 공짜로 꿀꺽 먹어버리는 홍콩 같은 전법도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홍콩에서 총한자로 쏜 적이 있습니까? 천안문 같은 사태도 없이 홍콩을 그냥 자기네 걸로 삼켜버렸죠. 총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자기네 편만 심어놓고 자기네 편이 법을 만들도록 하고 자기네 편이 중국에 흡수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중국이 왜 우마오당을 만들었을까요? 우마오당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전에부터 있었지만은 중국 인터넷 관변 여론조작 집단인 우마오당, 우마오가 오전이라는 뜻입니다. 1위안 밑에 우마오, 1마오, 2마오, 우마오. 우마오당을 정규군을 본뜬 군사화 조직으로 만들기로 한 게 2016년 6월 28일 날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중화권 매체 보신이 보도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고위청의 지시로 우마오당을 전국에 5개 본부로 나눠서 관리하고
중국군 편제 계획의 일환으로 5개 정구 형식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5개 정구는 전국을 동, 서, 남, 북, 중부 지역으로 나눠서 관장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인원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무려 4천만 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쓰시다 보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보이죠. 심지어는 목인이라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죠. 아무래도 어눌한 한국어 같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세련돼 가지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한국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느냐? Never.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상대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문화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제 개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간첩제를 만드는데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간첩제는 북한만을 상대로 하도록 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을 외국어로 한 글자만 바꾸면 법 개정은 끝납니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드론 촬영을 위시해가지고 최첨단 산업기술을 다 빼가고 있는데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량은 그저 물타기 형량밖에 선고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왜 제동을 걸었을까요? 간첩죄에 대해서. 이것은 홍콩을 보면 그대로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홍콩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중국 품에 안기는 홍콩을 포기하는 그런 법안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중국한테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중국이 홍콩을 처먹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일조했죠. 그거 중국이 했습니까? 총 한 자루 안 쏘고 홍콩의 정치인들이 했습니다. 중국의 뒷배를 둔 홍콩의 정치인들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중국을 뒷배로 둔 정치인이 한둘입니까? 이재명이 중국 대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던 것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1급 군사 기밀이었던 사드 배치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넘기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를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껌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초안전과 해외 통일전선 공작 전개 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면 제디에 나온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진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교수가 현재 중국 공산당과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만 전혀 모르고 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선거 개입, 마약 유통 등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의혹을 제기한 게 2023년입니다. 중국의 초안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이 책을 쓴 이지용 교수는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이 중요성을 우리나라에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안전 하면은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는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 교수는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철저하게 내부로부터 무너뜨려 가지고 빈사 상태에 빠뜨린 뒤에 자신들이 그냥 손쉽게 꿀꺽 먹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자유주의 진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초안전의 양상을 소개했는데 당시 이 교수가 말했던 초안전은 중국 인민해방군, 즉 우리가 말하는 PLA 대령계급이었던 차오랑과 왕상수이 교수가 저술한 초안전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로 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특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상상 불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것이 주로 공격무기로 사용되는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제한 전쟁이 뭡니까? 수단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미인계 그 정도는 아주 껌이고요. 돈을 먹고 쉰다? 그것도 아주 껌이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왜 마약이 그렇게 많이 유통되는지 그 원료인 펜타닐의 주 생산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한테 펜타닐 가지고 관세를 올리겠다. 펜타닐 전 세계에 그만 퍼뜨려라. 전 세계에 펜타닐을 퍼뜨리고 있는 중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특히 당시 이 교수는 시진핑이가 사실상 미중 양극 체제를 수용할 것을 의미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세계대 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는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인데
초안전은 당장 무력을 쓰지 않고 미국을 골병을 들여버리는 아주 덩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법을 쓰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고, 트럼프는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중국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당시 샤오량과 왕샹수이는 미국은 여전히 사마가의 폭풍 같은 형태의 무력, 즉 신무기에 의한 압도적인 전쟁 승리가 지속되기로 바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전쟁과 군사 전략의 이러한 사고에 고착되어 있다. 미국은 걸핏하면 군사적 전략만 생각을 하는 버릇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약점이다. 21세기 전쟁은 종전의 전쟁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중국은 21세기 신사고에 기반한 신전쟁으로 미국을 떡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압도적인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전쟁 승리 방식은 고려 대상일 뿐이고, 미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골병을 들이고 파괴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중국의 초안전은 군사전, 유사군사전, 비군사전,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기괴한 전술은 다 갖다 붙입니다. 이 교수는 중국 국내에서 열린 초안전 북토크 콘서트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간섭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자, 야, 초안전을 읽어봐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질문이다. 도덕과 간섭, 그런 것은 뛰어넘어가야 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인 악마가 되어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 뭐라고요? 도덕, 윤리, 그런 감정은 액체 쳐버리고 가장 악마적인 심장을 가져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 하면서 도덕과 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히려 도덕과 양심을 적의 약점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이 바로 초안전의 실체고, 민간인이나 전쟁포로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쟁의 기본 규범이나 더 나아가서 윤리, 도덕, 인권, 법, 규칙, 이것이 바로 미국의 최대 약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약점이다. 공략하기가 너무 좋다. 초안전은 전쟁 개념, 범주, 범위, 수단, 방법, 규범, 규칙, 윤리, 양심, 도덕, 이런 기준을 모두 허물어뜨려버리고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전법을 창조적으로 융복합 응용해가지고 현자의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은 정규전, 테러전, 정보전, 금융전, 네트워크 정보전, 비전쟁 수단과 영역, 모든 민간과 민간 영역, 모든 사회 영역,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통일전선 공장, 기만, 남을 속이는 거, 협박, 공갈, 회유, 매수, 마약,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사회를 골병을 들여놓고 그 다음 정치인들한테는 뒷작업을 하고 매수를 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게 하려면 역시 중국 시스템이 더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비밀스럽게 대규모 자금을 순수한 경제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런 명목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을 은밀하면서도 전면적으로 감행해가지고 미국 전산망에 미리 심어놓은 컴퓨터 바이러스나 말웨어 또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활용한 전 사회의 전산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등 미국의 군사, 안보, 정부, 사회기관 시설 등 전 영역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걸 가능하게 하자면 미국의 전산망, 전력망, 교통통신망, 금융결제망, 미디어, 소셜미디어 전체 시스템을 교란 마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에 대해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껌값이다. 아울러 미국이 완전히 무력화될 때 중국은 최종적으로 군사적 무력을 동원하거나 동원하지 않고 군사적 압력 정도만 행사해도 미국은 힘도 못 쓰고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력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종 승리와 중국의 영도해 위대한 중화민족, 이 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화민족이요, 한족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족도 중화민족이에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미 그렇게 동북 공정을 통해서 세뇌공격 다 시켜놨습니다. 중화민족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57개 소수민족을 다 한
민족, 중화민족의 개념으로 포용해가지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그리고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것이 초한전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한 사례일 뿐이다. 그 중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꿀꺽 삼켜야 되는 패권 확장의 교두보입니다. 패권을 확장해 나가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은 반드시 친중 세력이 돼야 되고 친중 종속화까지 가야 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라고 지적한 당시 이 교수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잊은 채 중국을 정상국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매우 심각하게 내상을 입어가지고 속으로 골병이 들어가지고 친중 종속화 이미 되어 있다. 초한전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속 깊숙이 골병이 다 들어버린, 암세포가 다 퍼져버린 내상을 입었지만 우리만 모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를 공산화해서 중화민족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중국이 1980년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중 관계가 호전됐지만 최근 중국에서 망명한 공산당 핵심 비서가 덩 샤오핑은 미국을 속이고 미국의 선언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의 힘을 기른 뒤에 미국을 무너뜨리면 자유진영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계속해 왔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전개되는 초한전의 사례로는 첫째, 조선족, 둘째, 중국인 유학생, 셋째, 제한 중국인, 즉 화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프로그램 목인 등의 댓글 공작에 기반한 선거 개입의 의혹이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유통시키는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잠식당한 상태다. 이미 다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댓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카페, 그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천만 명, 보통 때는 3천만 명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중국인만 1,500만 명,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다 보니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 정보가 퍼지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가 그 가짜뉴스와 댓글을 우리나라 좌파들이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상생 분위기까지 만들어냈다. 중국 특권계급 출신이자 중국 공안 출신 여성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서 직접 폭로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 유학생들, 한족, 화교들도 마찬가지. 조선족 커뮤니티와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2021년도에 서로 격려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번에 딱 선거 한 번만 더 이기면 대한민국은 우리 거다. 똥똥당과 떵떵당을 찍게 하자. 고 개입하고 작업해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글에 마약 거래와 대구 화조 등 키워드를 검색하니까 마약 비밀 거래에 대한 내용이 쭉 뜰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혁 개방기조가 나온 1983년에 중국의 범죄 조직인 삼합회와 손을 잡았다. 해외 침투에 공작을 하는데 범죄 조직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주요 통로는 중국과 북한이고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북한 마약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삼합회 혹은 중남미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중공은 마약으로 벌어들이는 대규모의 이익을 기반으로 이미 우리나라 국내 범죄 조직들과의 연대를 많이 구축했다. 이렇게 번 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들에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우리나라의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기업가들, 중앙정부, 국가정보원, 군대, 언론,
교육기관까지 매수하는 데 쓰였다. 이러한 이 교수의 주장은 탐사 전문기자인 샘 쿠퍼의 2021년도 저서 월풀 블라인드니스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샘 쿠퍼는 내부 고발자들과의 방대한 인터뷰와 수천 페이지의 정부 법원 문서, 대량의 기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통일전선 조직, 사마패를 비롯한 마약범죄 조직을 통해 캐나다 밴쿠버에 침투한 방식을 밴쿠버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쿠퍼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카지노가 수십억 달러의 마약 거래 대금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세탁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마패가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쿠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요 산업인 부동산업이 더러운 마약 대금으로 팽창하는 동안 다수의 의도적인 무지가 있었다면서 주 정부들, 카지노 회사와 부동산 회사, 변호사와 은행가들, 전문가들, 왕립 캐나다 경찰청의 욕망과 음모, 부정부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좀비 마약 펜타닐. 이 펜타닐은 마약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마약입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 위기가 북미 전역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전역의 주요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캐나다의 기대 수명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삐가 풀린 주식시장은 중산층의 삶을 초토화해버렸습니다. 쿠퍼는 밴쿠버 모델식 돈세탁으로 캐나다 서부 연안은 중국 공산당 간첩들과 산업 스파이들의 거점이 됐고, 이러한 밴쿠버 모델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확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잘 알고 캐나다한테 펜타닐 미국에 그만 넣어라. 캐나다 정부가 넣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는 무죄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미국으로 펜타닐이.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캐나다를 압박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된 겁니다. 캐나다를 압박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중국의 끈앞을 둔 사마패 등 마약 조직이 힘을 못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캐나다를 찍었는데, 최근에 전한길 선생이 중국 초안전 7조라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선생, 중국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초안전이 이미 시작했고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왔다. 중국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7가지 전략을 정리한 초안전 7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초안전을 국민한테 알린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분은 전한길 선생이었습니다. 전한길 선생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붕괴하느냐의 체제 전쟁 중에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사회주의 체제를 집어넣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현실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친중 정치인들을 통한 한국의 중국화,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로 인한 중국 간첩 처벌 불가, 최대 4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댓글 부대를 통한 한국 내 여론전 전개, 중국의 선거 개입, 한국의 중국 비밀경찰 운용,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인 공자학원을 무려 23개나 운영하고 있는 등 초안전 7조를 발표했습니다. 전한길 선생으로 인해서 최근에 초안전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중 정치인을 통한 한국의 중국화, 전한길 선생이 지목한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짝이 없습니다. 전한길 선생은 중국은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다. 친중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민을 중국식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초안전 1조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우리 원자력을 붕괴시키고 중국의 에너지를, 전기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을 하면 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절대로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속임수였다.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 지도자들을 중국이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쉐쉐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 최근 방중해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갔던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우리나라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국가 서열 2위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진핑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는지,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넘겨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2024년 삼성전자의 임원과 연구진이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 개 단계의 공정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 유출된 기술적 경제 가치는 약 4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전체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건,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이다. 많게는 수백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중국으로 넘겨줬다. 지난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렸다.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은가. 포렌식으로 수사해보니까 항공모함만 찍은 게 아니고 평택 미군기지와 국가정보원까지도 모두 다 촬영했다. 하지만 이 간첩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간첩법을 개정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가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 간첩을 비호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댓글 부대는 각 기사에서 댓글 쓰다 보면 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전한길 선생은 대만을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쳐들어가지 못한 중국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듯이 한국 선거에도 개입해왔을 수 있다는 의혹.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 시민들은 거센 시위에도 친중 정치범과 친중법을 통해서 중국화하는 것을 목격한 대만 국민들이 당일 투표, 수개표 100%로 선거제도를 바꿔버렸다.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인 정보통신 강국이 대만이 왜 전산으로 개표하지 않겠는가? 전산으로 개표를 하게 되면 해킹이나 전산 조작을 통해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힘들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KBS와 MBC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3.1절의 진실을 밝히는 PDA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외환도 사기, 한동훈 사살조도 사기, 내란도 사기, 공수처도 사기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지금 이야기 나눈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팩트가 있을 겁니다. 중국의 민계는 무섭습니다. 중국의 자본계도 무섭습니다. 돈질, 여자, 마약, 뇌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 안의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알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초한전이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전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정치사회적 윤리, 도덕, 정의 이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불법, 비윤리, 부도덕, 비겁 이런 것을 비밀리에 구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윤리의식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국. 그 최선봉에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홍콩의 현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